안녕하세요. 유민사TV의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거에 관련돼서 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냐, 그리고 한정 승인으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사업도 좀 하셨고 집도 한 채 갖고 계시고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여기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가족이. 그리고 그분 밑에 큰손녀, 둘째 손자, 둘째 손녀 뭐 이렇게 할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상속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어떤 상속을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하나는 적극적인 재산. 우리가 보통 보면 플러스 요소를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뭐 현금으로 갖고 계신 재산이라든가. 소극적인 재산은 반대겠죠. 마이너스 통장, 은행에 빌린 거 다 소극적인 재산.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자, 이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이죠. 소극적인 재산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자, 적극적인 재산이 이만큼이고 소극적인 재산이 이만큼이다.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상속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이만큼이고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재산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면 이걸 받아야 될까요? 이 재산을 받게 되시면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은 재산까지 다 털어넣어도 소극적인 재산 마이너스 빚을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죠. 할아버지 재산은 과연 얼마일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땅이 뭐가 있고 내가 차도 몇 대가 있고 막 이런 재산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산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겠죠. 예. 재산이라고 하는데 빚이 많은지 어떤 현금이 많은지 잘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 24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뭐가 보이나요? 안심 상속. 상속을 받는데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안심 상속인가 봅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여기 나와 있죠.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2순위는 부모나 배우자, 2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 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1순위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예,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청 자격이 있어요. 방문 신청. 상속인의 경우 제1상속인,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 아들 뭐 이런, 그리고 배우자. 그 다음에 제2상속인은 직계존속이고 배우자. 그리고 3순위는 형제 자매. 순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처음에 국세 내야죠. 돌아가셔도 재산이 있으시면 국세가 밀리셨으면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내역, 그리고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까지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이 많이 슬프고 부모님을 여인 아픔이 클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빚이 여러분들한테 모르던 빚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차도 재산이니까요.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해서 이거는 뭐 3시간 만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지, 땅이 있으셨고 뭐 지방세, 이건 지방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토지하고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은 좀 총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조회, 요거는 좀 바로 되네요. 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어선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선 조회.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뭐 신분증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관계 증명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피후견인 관련된 서류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전산상에 나와 있는 금융권이나 세금 안 낸 것들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재산이 확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소극적인 재산이 적극적인 재산을 덮고도 남아요. 야,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산을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 포기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상속 포기만 할 경우입니다. 1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2순위한테 가고요. 2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3순위가 가고요. 3순위가 포기되면 4촌까지 가게 됩니다. 4촌 이상은 없고요. 이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이걸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한정승인을, 상속 포기도 중요하지만 한정승인이 왜 더 중요하냐면, 한 명이라도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서 끝나요. 2순위 손자, 손녀한테, 뭐 사촌, 삼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제일 1순위에서 끊어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가계도로 보죠. 아버지 빚이, 집이 1억인데 은행에 대출이나 뭐 세금 안 나신 거 합하니까 2억이 넘더라. 빚을 초과하더라. 그러면 나는 1억이 마이너스니까 상속 포기를 하겠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큰아들이 합니다. 상속 포기, 나 상속 포기. 그럼 둘째 작은 아들이 나도 빚을 내가 떠안기 싫어. 상속 포기. 그럼 두 분 다 1순위에서 두 분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순위인 손녀, 손자, 손녀한테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쪽.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1순위 중에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1순위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한정승인이 정확하게 뭐냐면, 큰아들이 그럼 내가 한정승인을 할게. 그러면 1억을 받고 2억의 채무에서 1억을 갚으면 나머지 적극적인 재산을 넘어가는 소극적인 재산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한 분은 한정승인을 받고 작은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시면 2순위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 금융 쪽 관련돼서 아까 적극적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분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다 조회를 했는데 개인 채무가 있으셨던 거예요. 뭐 각서 쓰고 내가 너한테 돈을 뭐 1억을 빌렸네 어쩌네, 그런 분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어도 석 달 동안 조용히 계신대요. 왜냐면 상속 포기를 하고 한정승인 해버리면 자기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 무덤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무덤 가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 후순위인 1순위인 사람들한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한테 돈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석 달 뒤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승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개인 채무자나 개인 채권은 모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상속 받겠다 이거보다는 개인 채권자의 빚은 빚 때문이라도 한정승인을 해서, 개인 채권자가 야, 너희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간 게 있다. 너가 갚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큰아들이 나는 한정승인이어서 제가 개인 채권자님한테 드릴 돈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 나요. 그리고 그게 불행하게 손녀하고 손자들한테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돌발 변수입니다. 개인 채권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이런 서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련돼서 우선 셀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관할 법원에 가시면 관련된 서류들이 이렇게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속 포기. 여기는 상속인인데 포기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돼요. 인당 5,000원입니다. 그냥 청구하는 사람들, 가족 1순위에서 다 올려야 되니까 곱하기 2명이면 2명 하면 되겠고요. 송달료도 각각 다 우편을 받으셔요. 6번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31,200원. 그리고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우체국 비용이 올라간다 생각이 들면 송달료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은 지금 이 시점 2023년 10월 이 시점이지 앞으로 더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하셔도 돼요. 나는 상속 포기만 할 거야. 나는 한정승인은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할 거야. 그럼 각자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인지세하고 송달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주민등록, 그리고 이제 인감 증명인데, 인감 증명은 이제 온라인에서 안 되니까 돈이 들어가죠. 주민센터 가셔서 직접 끊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피상속인, 이제 망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기본 증명서, 이것도 제가 직계면 온라인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도 되는데 이
말소된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인감 증명서하고 요 이제 말소된 할아버님의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돈 내고 띄셔야 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되니까 돈 내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띄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산 목록 서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터넷으로 요청한 것들을 요약 정리해야 되는데 거기 예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지금 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산,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적인 요소의 재산,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아래와 같다, 없으면 없다고 나오겠죠. 없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금전, 자 나라은행과 보통 뭐 대여금도 있네요. 이건 조회가 되니까 채권액 대여해 준 거, 보통 예금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숙한테 대여금 해준 게 100만 원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이 마이너스적인 요소, 아버님의 빚입니다. 빚. 자, 나라카드에서 300만 원 채무액이 있으시고요. 나라은행에서 또 대출금 1230억, 얼마 없습니다. 야, 서초세무서에서 조회했더니 부가가치세를 내셨는데 안 내셨네요. 600만 원 정도 있네요. 612만 3,450원 있고요. 서초구청에서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안 내셔가지고 그게 123만 원 정도 있다고 나옵니다. 적극적인 재산과 이제 소극적인 재산을 파악하셔서 이 상속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참고 사항들이 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특별 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그냥 한정 승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채무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채무가 상속받는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죠. 엄청나게. 왜냐면 빚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일이 아니라 그 알게 된 사실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한번 볼까요? 비용을. 자, 셀프로 할 경우는 아까 그 문서 작업들하고 서류를 다 직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회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거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 안 사용하시더라도 그냥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인당입니다. 인지료 5,000원. 예. 네. 송달료가 31,200원. 31,200원. 주소, 고객님 계좌번호. 요거 이제 사용하고 남은 분도 요거 내시고, 그리고 또 환급 방법. 문자 받을 거냐 모바일 우편으로 체크해 주시고, 인지가 5,000원 우연히, 이름,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다 적으세요. 네. 부찬. 이렇게 적어갖고 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23년 10월 달 기준이고요. 송달은 한 6번 정도 보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체국 비용이 올라가면 뭐 내년에 우체국 비용이 기름값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송달료가 4만 원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 가서 이거는 확인하시면 되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다가 인지세하고 송달료 현금으로 제출하시면 제일 싸고, 카드도 가능한데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다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까 상속 포기는 9만 원, 건당 인당입니다. 인당. 한정 승인은 좀 금액이 좀, 어떤 사무실은 19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어떤 데는 30만 원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당. 그리고 이게 이 법적인 게 끝났다고 해서 개인 채권자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공고가 뭐 6만 원에서 8만 원, 뭐 10만 원까지 한다고 들었어요. 네, 10만 원 맥시멈 써주죠. 뭐 10만 원까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채권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모든 건 법률적인 행사는 완료를 할 때 최종이 이제 신문 공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 공고를 하시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별 한정, 뭐 승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있으면 법무사님들이, 변호사님들이 그 서류 한 장 들어갈 때마다 금액이 상승합니다. 뭐 60, 70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면 셀프 하셔도 되고, 그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비용을 내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가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도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한두 번은 가도 이 때문에 왔다 갔다 서류 보충하고 이러면 또 일이 커지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거를 알게 돼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슬픔이 가시기 전에 다른 또 안 좋은 물질적인 부분이 또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유미타TV의 우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